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를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는 순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라 투자 아이디어. 자, 지금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네, 화면이 준비됐나? 네, 화면 보이면. 네. 네. 이런 거 보시면 뭐 삼성 대 LG,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서태웅 대 강백호, 네. 짜장면 대 짬뽕, 네. 다빈치 대 미켈란젤로, 네. 연세대 대 고려대. 이거 뭐 영혼의 라이벌 이런 거 아닙니까? 맞죠, 라이벌. 예. 그것도 유창호 대 이건, 예. 이런 토마토의 꽃미남들. 그렇습니다. 영혼의 네. 듀오. 어디서 야유 소리가 들리네요. 이건 차고. 네, 이렇게 라이벌이라는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이래요. TV 뭐 봐요? 집에? 삼성이에요, LG예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삼성파, LG파. 어허. 그 연대 고대 하면 옛날에 이제 저는 좀 나이 든 세대니까 연대 고대 하면 저기 현지업 서장훈 생각나거든요. 라이벌전. 몇십 년 전이죠. 네. 이런 것처럼. 여기에 좀 그림 보이는 것처럼 호날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메시죠. 메시 그렇죠. 하면 호날두. 예. 이렇게 이제 라이벌들, 또 네이버 하면 다음이 있고, 또 이렇게 패션을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중간에 있는 세대라서 나이키밖에 몰랐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젊은 세대 보면은 뭐 아디다스, 네, 뭐 이런 것들 많고, 또 나이키와 아디다스 어떻게 대립 관계가 있잖아요. 저 네. 마침 이 화면에 있는 호날두가 저렇게 나이키를 들고 있고, 메시는 아디다스를 딱 입고 뭐 모델을 하고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라이벌 구도가 있는 거, 기업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예. 생산되는 제품으로도 나온 것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라이벌 기업 또는 라이벌 브랜드 네. 관련해서 한번 재밌게 보고 주식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한번 라이벌 얘기를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들에게도 라이벌이 있다. 그리고 라이벌이 있어야 성장을 한다. 이런 취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딱 보니까 기업들을 몇 개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예로 사실 바로 떠오르는 건 미국 회사들이긴 한데 뭐 펩시, 코카콜라 이런 거 바로 좀 떠오르거든요. 네,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뭐라 해야 되죠? 후식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네. 코카콜라 안 사왔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고 나는 코카콜라 안 먹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것만 고집하는 사람들 있어요. 요즘에 뭐 예를 바로 이제 질문하자면 예. 앵커님은 어떤 콜라 드세요? 저는 사실 뭐 펩시. MZ 세대. 그렇습니까? 저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저는 그냥 코카콜라 뭐 이렇게 되는데 MZ로 들어와서 다행이에요. 요즘 그렇대요. 그러니까 예. 제 집사람이 좀 펩시를 먹으면서 자기는 젊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런 게 또 있었군요. 그런 것처럼 또 콜라 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또 뭐 두산 하면은 LG, 뭐 잠실의 라이벌 이런 네. 것도 있고 또 매일우유, 남양유업 뭐 이런 예.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은 뭐 재밌는 게 이 콜라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펩시하고 코카콜라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의 라이벌이 돼 버렸어요. 네. 요 광고 한번 이렇게 뒤에 있는 거 한번 보셨는지. 네. 네.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코카콜라가 일단은 무조건 1등입니다. 네. 네. C 회사가 C 회사라고 해야 되겠다. 예. 아우, 코를 만지면서. C사와 P사로 네. 하죠. 네. 그래서 그 콜라가 1등을 하니까 2등인 그 P사가 광고를 이렇게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잘 그림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게 네. 뭐 이런 정도의 이건데 C사의 대표적인 모델이 산타클로스인 적이 있어요. 빨간 옷, 거의 이제 네네네네. 대표 컬러가 빨간색이니까.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 뒤에 산타 할아버지가 P사의 파란 콜라를 마셔요. 네. 이거는 뭐예요? 저 사람도 배달은 C사 거를 하지만 쉴 땐 이걸 마신다. 이거 대놓고 광고에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미국은 이게 또 되더라고요. 이 경쟁, 우리나라도 요즘에 완화가 됐는데. 그리고 저 자판기를 보면 P사와 C사의 자판기가 있는데 P사의 자판기 앞에는 바닥이 해졌어요. 네. 네. 아파트가 많이- 사람들이 많이 거기가 아니고. 이거는 국제광고대회에서 아마 금상인가 봐 대상 받은 되게 유명한 광고예요. 사실 뭐 이게 유머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이렇게 막 진지하게 보면 이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광고에서 상을 받았는데 이건 또 여담으로 제가 좀 잘난 척하지만 이 카피가 없잖아요. 네네. 카피라이터도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이 사진을 보면 또 이 빨간 모자를 쓴 C사의 직원이 이제 파란 걸 이렇게 또 해서 먹고 있고.
네. 지금 이 C사와 B사는 서로 광고 속에서 이 네. 라이벌 구도를 즐기고 있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근데 어차피 우리가 다 아는 거는 네. 콜라 이 시장에서는 C사가 지금 점유율 1위입니다. 네, 1위인데 일단 뭐 맛이 어떨지는 우리는 뭐 솔직히 호불호가 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서로 취향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라이벌 구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쟁이 되잖아요. 선의의 경쟁이 되니까 예. P사도 엄청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P사는 맛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람의 이 습성이 나중에 늦게 변하니까 일단 자기네들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마케팅을 하겠다. 이러면서 라이벌 구도를 재밌게 이제 좀 역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네, 이 회사의 이제 모기업입니다. 예.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하면서 네, 굉장히 많네요. 네, 우리가 아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예. 네, 뭐 이렇게 우리 축구할 때 보면 선수들이 마시는 물도 음료도 뭐 그렇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서 브랜드를 흡수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좀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비교를 한 거를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 네. 네, C사와 P사의 이제 주가를 보면요. 주가 흐름이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오,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비슷이 아니라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게 가는데 예. 일단은 매출은 네, C사가 일단은 400억 달러가 좀 안 되게 돼 있고 지금 최근에 P사는 네, 800억 달러 예. 매출을 2배를 뛰어넘었어요. 근데 물론 이 콜라 음료 하나 갖고는 아니지만 전체 규모로 라이벌 의식이 좋게 이제 반영이 됐다 또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매출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예. 이 회사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 매출은 P사가 이 C사의 2배가 됐어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또 C사가 앞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또 재밌어요. 또 주당 순위 EPS는 또 P사가 앞서고. 이거 서로 뭐 원톱펀치 왔다 갔다 시총은 하네요. 또 당연히 또 주식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C사가 좀 크고 뭐 이런 게 돼 있고 이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주가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을까? 네. 뭐가 그래서 있을까요?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일날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집에서 장 보러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장 보러 가고 또는 뭐 옷을 사러 놀러 갈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통업체 예. 백화점 하면 신세계, 롯데쇼핑 상장돼 있으니까 이제 말을 해도 되겠네요. 예. 자, 그래서 롯데쇼핑과 신세계 주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마침 이 회사들의 주가는 비슷하게 갑니다. 왜냐면 네. 같은 업종에 있으니까 지금 바닥에서 이제 지금 경기민감주, 경기방어주가 올라올 때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자, 롯데쇼핑과 신세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라이벌이니까 좀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근데 매출을 보면은 롯데가 15조 정도고 네. 신세계가 이제 17조, 예, 이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신세계는 이 신세계 29조라는 거를 가로를 쳐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뭐냐면 신세계 그룹은 롯데쇼핑은 백화점도 하고 뭐 호텔도 하고 그런 게 다 들어가지만 예. 마트 들어가죠. 근데 신세계는 마트가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쓱. 네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니릴라인가요? 뭐 그런 거, 거 하는 거기. 그래서 이마트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마트의 매출이 29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좀 비교를 하면은 신세계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역전을 해서 1위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롯데는 자기, 본인들이 1위라고 되게 대단한 뭐 보는 자부심을 시각에 갖고 따라 있습니다.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그거는 어느 주가가 더 잘 가느냐에 따라서 예. 이거는 이제 주주들은 또는 이 투자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네, 저희는 주식으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유. 우유. 네, 우유 먹고 크셨나요? 우유 저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네. 어머니께 어느 우유를 먹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아마 여기 있는 우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답이 있긴 한데 네, 뭐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이 우유 회사도 또 재밌어요. 이 라이벌 구도가 보면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 중에 이제 두 회사인데 메일과 남양. 네. 이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출 예상을 보면 22년 매출 예상을 보면은 메일이 1.6조. 그리고 남양은 이제 1조가 좀 안 됩니다. 물론 남양은 좀 안 좋은 리스크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오너 리스크부터 해서 뭐 기업 외적인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런데 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또 재밌는 일상 다루는 거에서 한번 다뤄보고요. 예. 이거 주가를 보면 대신 재밌는 게 남양은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이유는 매출이나 이런 것 때문이 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수합병이나 이런 좀 그런 다른 경영적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실적이 탄탄한 걸로 보면은 또 매일유업이 괜찮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저희들은 아마 여기를 못 갈 거예요. 이 갬블 하러 가는.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되니까 네. 관심이 또 이런 쪽으로도 아무리 라이벌 생각해도 주식으로 이제 이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리오프닝 하면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니까 갬블을 하러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카지노. 그래서 이제 카지노 쪽을 보니까 파라다이스하고 이렇게 이제 GKL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뭐 진짜 많이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게 갑니다. 파라다이스는 좀 보면 지금 이게 5조 9천억 정도 예. 잡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GKL은 2조 5천억 이렇게 잡히는 거. 좀 이게 이게 확인이 안 되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좀 매출 규모에서는 파라다이스가 지금 좋습니다. 네. 5,900억이겠죠, 이게. 예. 5.9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물론 예전 같지는 않아도 네. 지금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뭐 드라백이라고 해서 판돈도 좀 올라가고 있고 네. 그게 바로 일본 친구들, 중국 친구들이 이제 슬슬 오기 때문에 이게 점점 실적들이 좋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딱 생각난 김에 한번 봐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올라왔는데 좀 조정 구간 거치면 다시 한번 예전에 그 성수기 그런데 호황으로 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재밌는 건 유의할 게 이런 갬블 관련 종목들은 그 매달 매출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네. 국가에서 이게 정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하면서 가도 관광객들이 얼마 오는지를 볼 수가 있고 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파생돼서 네. 관광객들이 많이 와? 그럼 당연히 여행주도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걸 또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어떤 라이벌이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라면. 이게 진짜 배기 같은데요? 네. 라면이 저는 농심 직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예. 네, 전 농심이 1등을 이제 뺏긴 줄 알았어요. 네. 아직까지는 1등이더라고요. 그 삼양은 국가는 2등을 하는데 삼양은 이제 대신 요즘에 그 불닭볶음면이 젊은 세대한테 인기 많고 네. 해외에서 인기가 많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되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농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그 김통깨인가요? 그런 거, 또 새로운 제품들이 이제 예. 신라면만으로도 아니고 다른 제품들이 확장이 되면서 나와서 또 마침 지금 시류에 맞게 이 경기 방어주들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주가들도 같이 올라오고 지금 잠깐 또 어떻게 보니까 잠깐 쉬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또 살펴봐도 되는데 매출은 농심이 워낙 앞섭니다. 왜냐면 과자가 또 세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아모레 퍼시픽과 아하. LG생활건강. 대표적인 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많이 이제 제가 아침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자, 이 종목들은 주가 흐름도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라이벌입니다. 네. 근데 LG생활건강이 월등히 큰 이유는 여기는 다른 것들도 많이 만듭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은 이제 화장품 전문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물론 이제 아모레 퍼시픽도 다양한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지만 LG생활건강이 일단 규모 면에서는 좀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요런 제품, 요런 브랜드, 그리고 요런 기업들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신주. 지금 이제, 시장이 불안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제가 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투자를 하고 싶다면 통신주를 좀 보잖아요. 경기방어주다 해서.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SK가 무조건 앞서갔었어요. 네. KT는 좀 느릿느릿 공룡처럼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KT가 좀 적극적으로, 이번 주에 그 테마가 움직인 것 중에 하나도 KT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게 있어요. AI 이제 생태계 만든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KT가 점점 기업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주가가 이렇게 KT가 올라오는 게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상성행을 해서 같은 종목이어도 라이벌 관계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 저랑 뭐 창호 앵커님이랑 같은 업종에 있다 보면 우리 서로 경쟁하면서 매출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도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라이벌 관계 이런 걸 한번 오늘은 준비해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라이벌 관계에 있는 기업들, 회사들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라이벌 관계에 있는 두 기업들이 같이 서로 좀 이득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을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만약에 라이벌 관계에 있는 다른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과 같이 보면서 연결지어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라이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